안녕하세요. 레토르트 언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어볼 책은 백정, 나는 이렇게 본다 입니다. 먼저 백정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단어지만 대부분 소나 돼지를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가장 천한 계급이었다는 것 정도도 알고 있지요.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 보리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주로 발간했고 보리 국어사전, 보리 식물도감, 보리 동물도감 등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책을 출판한 곳입니다. 여기서 정은 정호, 곧 부역을 지는 양인을 뜻하고 백은 희다, 깨끗하다, 없다 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군역이 없는 양인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백정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던 일반 농민이었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그런 짐승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했는지 책의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자는 첫 번째 백정부터 9번째 백정까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백정인 기생자운선이 그 주인공인데요. 백정의 처음에는 제인과 화척이 있는데 본래 춤추고 노래하는 제인 중에서 유독 아름다운 여인들이 기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생의 기원이 양수척, 즉 후삼국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떠돌아다니는 그 유목민 무리를 이르는 말이었고요. 작가는 조선왕조 실록이나 고려사 등의 문헌을 통해서 이 양수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백정 간음현 남녀 도적대 원정동 횃불 도적대를 꼽았고 이어 세 번째, 네 번째 백정으로 꼽은 사람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 흔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던 대로 모진 서름과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니 사실 조금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구전 설화나 민요 등을 보여주면서 백정이 나오는 대목을 좀 재미있게 표현한 대목도 있는데요. 왜인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번째 백정 박성춘이 나오면서 드디어 흥미가 돌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인물이기도 해서인데요. 이 박성춘 역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할 수 없이 먹고 살고자 몰래 도살하다가 걸려서 그만 아내와 둘째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결심하지요. 맏아들 봉추리만은 절대 백정으로 살게 하지 않겠노라고 해서 박성춘이 선택한 것이 바로 당시 예수교가 운영하는 무료 학당에 보내기로 한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백정집 맏아들 봉추리는 상서로운 태양이라는 뜻의 서양이라는 이름을 얻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학교를 졸업해 조선 최초 외과 의사가 됩니다. 하지만 박성춘이 역사에 남을 만큼 위대한 이유는 그가 백정 해방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인데요. 갑오개혁으로 신문제가 폐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천민 취급을 받았던 백정들을 위해 무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탄원서를 내고 드디어 백정 면천과 차별을 절대 금지하는 내용의 칙령이 반포됩니다. 박성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백정 해방을 운동을 위해 헌신하며 우리나라 최초 근대 민중 집회인 만민공동회의 첫 연설자가 됩니다. 조선에 가장 천대받던 인물이 조선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이지요. 콜레라에 걸려 죽을 뻔한 것을 아들 봉추리 덕분에 당시 고종의 주치의였던 올리브 에비슨의 치료로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박성춘, 그리고 그의 아들 봉추리. 이 둘과 같은 드라마틱한 백정의 삶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바로 8번째 백정으로 소개한 백정의 새아버지 강상우의 이야기입니다. 강상우는 당대 지식인이었고 양반이었습니다. 천석군 지지의 아들이었으며 진주 3.1운동의 주역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백정의 차별에 반대해 형평사라는 조직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차별 반대 운동을 벌였던 것이지요. 당시 백정도 아니면서 백정의 편을 드는 사람들을 새백정이라고 부르며 함께 차별과 억압과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강상우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어느 날 타균환이라는 형평사 운동에 반대하던 자가 술에 잔뜩 취해서 형평사원 윗집에 사는 신경선이란 자를 찾아가 형평사원에겐 밥을 팔면서 나에게는 술이 없다 하느냐? 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아래층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형평사원들이 분개해서 타균환을 두들겨 패지요. 겁에 질린 타균환은 도망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분했던지 그 길로 사무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대표 강상우를 옷을 찢고 뺨을 후려치며 행패를 또 부립니다. 하지만 이 강상우라는 분은 그런 모진 수모를 다 견뎌냅니다. 타균환이 당시 상민 신분이었으니 신분제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더라면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타균환은 백정 편에 드는 사람들은 모두 백정 취급해도 된다라는 당시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서 그런 양반 김상우에게 치욕을 안겨줍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대목이 바로 이 강상우의 새 백정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강상우의 아들마저도 백정놈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온갖 수모를 겪고 형평사 운동을 하느라 40여 채 넉넉한 한옥도 하나 둘 팔면서 나중에는 아이 학비도 겨울에 입을 내복도 없이 쓸쓸히 죽음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강상우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굴곡 많았던 형평사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형평사의 정신만은 살아서 강상우가 죽고 나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쓸쓸하게 죽었지만 그의 장례는 무려 9일장으로 치러졌고 죽은 이를 슬퍼하며 쓰는 만장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만장 행렬의 규모가 죽은 자의 생전 인덕을 알아보는 척도로 보였다고 하는데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거나 쓸쓸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통곡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그는 성공한 삶을 산 것이지요. 백정의 삶을 통해 과거를 살펴봤지만 이렇게 역사를 한번 쭉 훑고 나면 정말 몇 안 되는 깨인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이는구나. 그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사회를 조금씩 바꾸고 발전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차별은 많이 있지요. 가장 가깝게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갔을 때 온갖 차별과 수모를 겪었다고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악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지요. 이 외에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많은 차별을 당하거나 혹은 차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 9번째 백정을 사람, 그 누구나 라고 했습니다. 백정을 차별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바로 새겨 그들보다는 성숙한 모습으로 약자를 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잔잔한 울림이 남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레토르트 언니의 백정 난 이렇게 본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